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학년도) 두레학교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행사 진행 순서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신입생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부터 2020년 11월 9일 월요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온라인은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편입생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입생 체험 면접 안내입니다. 신입생은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편입생은 개별 연락 후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의 진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레학교에 새 자녀를 보내고 계신 방송인 김지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BTS 부럽지 않네요. 네. 자, 두레학교에 10학년 김지훈, 7학년 김성훈, 5학년 김혜선을 보내고 있는 방송인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명히 애 넷 낳았다고 들었는데 하셨을 텐데, 둘째는 본인의 이제,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친구랑 떨어지기 싫다 그래서, 예, 아직은 그냥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강요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네. 자, 제가 두레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낸 지 뭐 2년 정도,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은 새싹 엄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입학 설명회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 뭐 나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제가 2년 가까이 겪었던 이 두레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미리 신청을 해주셔서 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또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죠. 아이 입학을 앞두고 또 편입을 앞두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진정한 좋은 학교를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보다는 우리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엄동설안해도 내가 어디 발벗고 나서서 산삼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만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를 선택할 때 엄마들 정말 내 신앙심이 이렇게 좋았나? 왜 이렇게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편입을 했던 사람이라 정말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진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오늘 좀 학교에 대한 이런 좋은 학교가 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레학교 3차 입학 설명회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자리에 우리 두레학교 초등과정 그리고 중고등과정 선생님들께서 나와 계세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8년째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손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학교에서의 마지막 여정인 12학년 담임을 4년째 하고 있는 행복한 교사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교사라고 굳이 강조해서 네, 네,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3을 4년째 지금 맡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모두 떼고 가야 되는데 두레학교는 안 그래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맞나요, 선생님? 네, 정말입니다. 한글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한글을 깨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 정도면 한글을 모두 깨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만 알면 충분히 깨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보면 이런 아이들을 3살, 4살 때부터 조기 한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네. 오히려 한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와서 한글 학습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보통 한글의 그 문자 학습을 시작할 적정한 나이를 7살 정도라고 보거든요. 7살 정도가 되면은 아이 스스로 한글 글자를 읽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흥미와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깨쳤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소리를 듣고 또 책에 있는 글자를 함께 보면서 스스로 깨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7살 정도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가 글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싶으시면 네. 조금 관찰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도 한글을 안 떼고 들어갔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좀 고생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있지만 뭔가 학습지로 억지로 터득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실 경우에는 학교에 오셔서 두레학교에 오셔서 네. 한글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면은 충분히 아이가 한글 학습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면 그냥 뱃속에서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아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그러다가 이제 애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막, 그래, 막 그때도 기도를 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다가 옆집 애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 왜 안 기어? 왜 이러지?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손에다가 대면서 기어봐, 기어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집 애랑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 애만 글을 모르고서 학교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안 그러셔도 된다는 두레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두레 학교는 책 읽기 교육이 특화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책 읽기 수업은 어떻게 하고 또 일반 학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보셨어요. 네, 책 읽기와 교과 학습이 두레학교에서는 나뉘어 있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이 곧 책 읽기고 책을 읽는 것이 곧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차, 2차 입학 설명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 대신에 작가의 온전한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뭔가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온전히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가운데서 네. 지식과 기능은 그냥 덤으로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웃은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지식을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이나 또는 교과서에 써져 있는 한 줄의 그 문장으로 읽었을 때 네. 시험 문제의 정답은 맞힐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이들의 삶에서 그 이웃을 도우며 살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장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진정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책 읽기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평생 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책을 한 권을 고르더라도 아이들이 책 속에 정말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 교실 가운데에 항상 모여두고 제가 가운데에서 책을 읽어줘요. 저기 사진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읽어주고 나면 제가 그냥 교실 그 칠판 옆에 올려두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3, 4, 5 모여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책은 보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보물 가운데서 아이들은 교사가 짚어주고 그리고 교사가 발견한 보물들을 특히 더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셋째가 저한테 엄마 이 책 읽어봐. 진짜 좋아. 나 감동받았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의사 선생님 얘기더라고요. 그 홀트 아동복지 그거 만드신 분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한테 이렇게 책을 권해주는데 자녀한테 책 읽어보라고 권유받으신 적 있나요? 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둘의 교육의 특별함, 그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둘의 교육의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부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의 특별함은 12학년제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12학년제로 이렇게 한 번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가정의 도제배움이라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등가정에서의 도제배움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딱 고등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초등가정에서는 자유탐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등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호기심을 이렇게 열심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오면 또 국어, 진로 이런 교과랑 또 연계돼가지고 친구들이랑 협동하여 글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배워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가정에 가면 딱 꽃을 피는 단계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땅 지려밟고라는 학년별 여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수학여행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주제가 있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학년 안에서 각 과정별로 또 학년별로 정말 특별한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 여행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거, 쉼, 좋은 추억 이런 걸 넘어서서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정말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너무 특별한 여행이거든요. 근데 그건 자세히 다 설명해드리진 않고요. 네, 신비롭게 남겨드릴게요. 네. 둘의 학교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2차 입학 설명에 교육과정 설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신앙교육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둘의 학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과 목적이 담긴 기도문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성품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성품 교육이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훈련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반을 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의 절정을 달리는 중학교에서는 네, 가치라는 수업 안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등과정으로 가면 이제 교과 이름이 영성이에요. 네, 영성이라는 교과 안에서 정말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2차 설명회에서 입학 설명회 유튜브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여기가 이제 기독대안학교이다 보니까 꼭 종교가 기독교여야만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입학 설명회, 두레학교 입학 설명회는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를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학교 교육 목표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함께 꿀 가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세례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학교를 알고 나서 이제 애들을 보내긴 했어요. 네, 애를 보내긴 했는데 뭐 자기한테 기도를 시킨다다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성경을 읽고 있어서 제가 막 이게 아이들이 변하니까 애 아빠가 애들한테 창피하더래요.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그래요. 아니 너무 기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네. 자, 그리고 두레학교의 특별한 점 하나가 바로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학교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맞나요? 예. 네, 지금 현재 두레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래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요새는 이제 이게 저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장사도 이걸로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미디어 시대에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그 시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는 그때 아마 대학 시절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 아이들이 죽는 시간까지는 평생 이 아이들의 옆에는 이 스마트 기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레학교가 계속 미래 시대를 예측하면서 두레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아마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 하면 자녀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실 텐데 네. 이 4차 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그 역량을 보면 어떤 기기 활용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그 핵심 역량은 일단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창의 융합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다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목이 메이네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정보를 내가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얻고 그 정보를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우선 옳은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가치와 기준이 내 내면 속에서 내면화되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세상 앞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두레학교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레학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 사용의 그 시간들을 지금 지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 두레학교를 통해서 자기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다양한 책들과 그리고 삶과 연계된 그 실제적인 배움의 터에서 배움의 장에서 이 아이들은 협업을 배울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을 배울 거고 그리고 창의 융합력을 배울 거고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을 배울 텐데 이 능력들이 장차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바라기는 두레학교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에 그 활용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 앞에서 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이 있구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레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레 교육은 하나님이 물어다 주신다고. 네, 하나님이 물어다 주신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무려 4년, 5년 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중고등 과정에선 이미 크롬북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과 수업 안에서 이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초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책을 통한 또 실제적인 어떤 현장감 있는 실생활의 어떤 장 속에서 배움을 이뤄갔다면 네. 또 이 코로나19가 두레학교 초등 과정에는 또 기회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뭐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 뭐 플립 러닝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미리 영상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그 프로젝트 수업들이 네. 두레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될 게 단순히 기기 활용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능한 코더를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창조자를 기르는 것이 이 두레학교의 어떤 스마트 기기나 미디어 교육의 어떤 그 지향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10학년, 그러니까 고1 나이거든요. 여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3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냐고. 그래서, 이건 부모의 소신인데 저의 소신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뉴스를 한번 봤는데, 스마트폰을 가졌던 미국에 있는 고2 소년이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소녀가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족쇄를 선물했다고. 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서 애들한테 사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 우리 집은 스마트폰을 안 사줘? 그래서 다른 집은 컴퓨터가 안 되는 집도 있는데 우리는 하지. 게임 엄마 시켜주잖아. 그래도 스마트폰을 안 돼. 왜 우리만 안 되냐고. 다른 집은 외식 일주일에 2번씩 안 가지. 우리 집은 되잖아. 스마트폰은 안 돼. 계속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데 딱 두레로 오니까 스마트폰이 딱 금지가 된 거예요.
애들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집에 초콜릿을 갖다 놓고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애들이 먹고 싶은데 아예 사주질 말아야 돼요. 집에 초콜릿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돼. 대학교 가서도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향은 애들이 하루에 막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은 불량식품을 좀 불량식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늦춰도 되지 않을까. 네. 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둘의 학교가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어떤 강압적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를 저만 쓰면 그랬다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아이고 그 저희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중고등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네. 어떤 교사나 학부모가 너희들 스마트 기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중고등 과정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 5, 6년 전에 어떤 한 학년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운동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둘의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배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후배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스마트 기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둘의 학교에서도 이 미디어가 어떤 강압이나 어떤 규율보다는 이 학교와 가정의 문화 속에서 네네네.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 규칙들을 저희가 같이 지켜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또 학생들이 나와서 얘기할 텐데요. 그때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학생 입장은 어떤지.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학교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입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학교는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또 대학 진학률은 어떤지 궁금해요 물어오셨거든요. 4년째 12학년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현 선생님. 네, 행복한 교사 이재현입니다. 예전보다 까매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멜라닌 색소가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탄 게 아니고요. 태생적인 부분이고요. 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입시에 대한 부분은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입시도 넉넉하게 통과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간 이 믿음, 이 기대 이상의 이제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둘의 교육의 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표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의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한 없는 영역에서 배움의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 과정에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소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 과정에서 나의 그 진로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영역에서 아주 포괄적인 탐색을 하고요. 아주 적극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성취 동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경험인 거죠. 근데 이 힘이 그 대학을 통과해내는 그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이 과정을 아주 묵묵히 감당해온 선배들, 자신의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한 그 선배들과 졸업생들과 또 그 과정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것이 둘애가 입시를 통과해내는 하나의 좀 입시 통과에는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나. 그것이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한 5초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네. 5초. 네. 네. 자세한 설명은 그 학교 블로그에 있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쭉 지금 아까 자료 화면을 보셨죠? 네, 자세히 보셨죠? 저 정도면은 졸업생 인원수를 볼 때 거의 다 대학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이제 수시로 이제 입시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대안학교에 이제 주시는 질문 중에 수시에 불리하지 않냐.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크게 이제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우리 졸업생들의 82%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학을 들어가는 다양한 방법, 전문적으로는 대학 입시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0% 이상이 수시로 합격을 했다는 거 참 놀랍죠? 예, 아이들은 부담이 확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도 부모 입장에서 진짜 되게 안심이 되고 예,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래학교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여기 이 학교는 안 다니지만 둘째가 이제 정말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면 뭐겠어요? 전혀 공부 안 해요. 중3인데 예, 초등학교 3학년보다 공부를 안 해요. 예. 정말 교과서가 깨끗해. 올해는 더 깨끗해. 예. 작년에 받았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안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모 교육이라던가 학생들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여쭤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시켜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학을 가도 취업을 할 때 되면은 그때서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 꿈이 뭐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시기에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이 방황이 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음주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더 심하게 방황을 하니까 차라리 지금 그냥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지금 하게 만들어라. 그냥 내버려둬라. 잘한다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잘한다만 해주고 기다려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본인의 소명과 꿈을 비전을 제대로 찾는 게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공부가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이 어린 시기에 학생 시기에 빨리 찾아져서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갖고서 이렇게 앞으로 진로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둘의 선택을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10학년 아이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고1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모의고사를 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소명을 찾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정말 본인이 소명을 찾고 꿈을 찾으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그걸 영재발굴단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7년을 영재발굴단을 했잖아요. 그 컴퓨터, 로봇, 뭐 수학 영재, 영어 영재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시켜서 된 애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재발굴단 하면서 물론 이 학교 보내기 전이었죠. 우리 애들 학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건 돈 낭비다. 차라리 좋은 학교를 보내자. 그리고 둘이 학교로 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둘의 학교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에 건축 얘기가 있어요. 예. 건축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두레학교가 어느덧 지금 16년째 학교인데요. 두레학교는 두레교회 부속 두레학교로서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또 지지와 격려를 받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정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학교의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향후 100년을 기독교 명문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고 드디어 두레학교 부지도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미 2년 전부터 학교 건축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두레학교 건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참 이 학교를 어디에다 짓는지도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땅 사실까봐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이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 두레학교의 교육과정과 철학이 정말 탄탄하구나. 이제 이 교육과정과 철학의 탄탄함을 담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또 비전과 소명을 찾아가는 그 외형적인 건물을 저희가 이제 짓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단지 외형의 건물이 지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네.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하고 또 이곳에서 또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고요. 네. 두레학교의 외적, 내적 그 모든 것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 100년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 기독교 명문학교로서 두레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죠? 네. 오늘 질문에 성실껏 답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